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첫 번째 방향성이 바뀌는 포인트를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변곡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그 변곡점 라인에서 변동성을 보면 일본도 보합권, 우리나라도 보합권이에요. 흐름을 못 찾고 있죠. 자, 그런데 나스닥 선물 시장이 실시간으로 보시면 현재까지 가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추세가 온전하게 아주 강력하게 세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9월 10일 화요일 실시간 1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주가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낙폭 구간은 좀 탈피를 하면서 증시 충격은 완화시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모두 예상되어졌던 것처럼 일단 예상된 반등인데, 문제는 이제 어제의 반등은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도로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죠. 하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웠습니다. 세운 뒤에 다시 악셀레이터를 밟았는데 차가 가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지금이 바로 그러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장애물을 만났던 증시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일단 강한 충돌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표현이 적합하고요.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온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도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일 마감했던 다우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증시에 대한 흐름을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2% 484포인트가 상승한 4829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강하게 꺾였던 자리를 양봉으로 되돌려주는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좋았던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아직은 좀 윗꼬리가 있으면서 심리적 저항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눈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나스닥도 일단은 브레이크를 잡긴 잡았습니다. 일단은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보시다시피 역배열 상태, 우하향하고 있는 상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하게 저점을 다 잡았다, 저점을 형성했다,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S&P 500도 전장 대비해서 1.1%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무드를 주긴 했습니다만 진정의 의미가 있다로 해석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어제 낙폭을 좀 하니까 언론 뉴스들 이런 것들 보면 기술주들이 반발 매수를 했다, 하락이 멈췄다, 너무 조금 과도한 자극적인 멘트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극적이고요. 아직 보시다시피 그런 텍스트가 아니고 실물을 보게 되면 느낌이 다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중고차를 사러 간다고 생각합시다. 자, 중고차를 사러 가는데 텍스트로는 완벽하다, 신차 같다, 너무너무 좋은 차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느낌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컸던 대형주들이 반등한 건 사실이고,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추세가 우하향으로 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진정세를 보였다라는 측면 다행이고, 이 부분이 이젠 시장 흐름을 좌지우지할 건데, 항상 말씀드리기에 급등이든 급락이든 급등락 이후에 첫 번째로 방향이 바뀌는 포인트, 급락이든 급등이든 첫 번째로 방향이 바뀌는 포인트가 뭐다? 추세의 변곡점이다 라고 우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에서 연속성을 보이면 우리는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통상적인데, 오늘 하루 정도 추가 연장선에서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면 긍정적 흐름을
형성할 수 있을 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보시면 어저께 증시가 어땠습니까? 지난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월요일이 됐는데 월요일 주가에서 아시아 증시가 같이 동반 하락세로 개장을 했어요. 동반 하락으로 개장을 했는데 월요일 증시 오전장 이후에 회복을 하면서 대다수의 아시아 증시가 보합권까지 낙폭을 모두 축소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이클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사이클도 있지만 아시아의 사이클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아시아가 증시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아가 증시를 이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서 증시를 이끌고 있는 모양새를 주는 측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떠한 부분도 있냐? 결국 증시가 어느 정도의 낙폭점에 온 것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저점 라인들에 다 도달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가격선이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좀 싸다의 개념으로 됩니다. 좀 싸다. 니케이도 마찬가지고요. 좀 싸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첫 번째 방향성이 바뀌는 포인트를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변곡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그 변곡점 라인에서 변동성을 보면 일본도 보합권, 우리나라도 보합권이에요. 흐름을 못 찾고 있죠. 자, 그런데 나스닥 선물 시장이 실시간으로 보시면 현재까지 가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추세가 온전하게 아주 강력하게 세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진정세를 찾았다는 것에 이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반등을 테스트하는 장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한번 시동을 걸었으면 반등에 대한 테스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새벽에 있었던 나스닥 선물 시장을 보시면 제가 이런 동작 때문에 어저께 매매를 일찍 끝냈거든요. 물론 어제 추가적으로 어제 워낙 일찍 영상 매매는 끝이 났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매매를 한 번 더 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장을 제가 피했는데 본장을 피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본장의 변동성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본장이 방향성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급등을 어제 총 3웨이가 나왔는데 솔직하게 여러분 이 3웨이 여러분이 다 맞출 가능성이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다 맞출 확률이 있어요? 없습니다. 3웨이 방향성을 모두 다 포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해요. 결국은 총 방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인데 5번을 절반으로 나눠서 10번의 변동성으로 간산을 한다고 하면 그 중에 절반가량이 로스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매매가 돼서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대 매매를 피하고 어제도 9시 조금 넘어서 매매를 끝을 내버렸는데 결국 지금은 방향성이 전환하고 시작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과도기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추세보다는 비추세 속에서 박스권 중에서 혼조 가운데 힘겨루기가 같이 연결되는 싸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러한 구간들을 제가 표현하기로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지저분하다라고 표현하냐면 매수자와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견이 상당히 빈번하게 변경되어집니다. 매수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낙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등하다 꺾임이 생기면 추세가 꺾여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빠르게 손절매가 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반대로 매도자 같은 경우는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면 기술적인 반등이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발생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혼탁하게 움직이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 사이클을 조심히 가져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장은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어간다라고 하면 긍정적이겠지만 이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정 중에 잠깐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다시 재조정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사이클로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까탈스러운 동작에 놓여져 있는 위치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현물들 상황이 어땠느냐 이걸 좀 봐야겠죠. 다들 간밤에 엔비디아의 반등을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의 평가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저점이 깨먹은 것도 아직 아니고 어차피 우하향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었는데 지금 좀 괜찮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 해당 영역에서 캔들이 4개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은 박스라인으로 그려서 평가를 하면 다중저점대라 볼 수 있는 7월 말, 8월 초, 그리고 9월 초에 형성되고 있는 강한 지지 레벨대가 있는 영역대예요. 해당 영역대는 상대적으로 강한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고 하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조적인 기간입니다. 다만 해당 영역이 깨졌을 때는 극심한 투매 레벨로 지수의 레벨대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다만 낙폭과대에 의한 흐름으로 지지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상승에 대한 기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애플이 이제 어제 아랫꼬리를 달긴 달았습니다. 아랫꼬리는 달긴 달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느냐. 지금 봤을 때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신제품에 대한 발표를 했죠. 신제품에 대한 발표를 했고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한데 문제는 애플의 주가가 아랫꼬리로 지지력을 만들었지만 강하게 시세를 돌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적인 측면을 언급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엔비디아를 통해서 비교 분석해드렸던 내용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서서는 무슨 실적이 조그만한 게 나온다고만 하면 또는 무슨 제품 하나 나온다고 하면 방풍이 불듯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지난 실적 발표 때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 신제품 효과, 신제품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빠르게 붐업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죠. 하지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증시 자체를 가두고 있는, 증시 전체를 덮고 있는 유동성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부담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놓고 볼 때 풍부한 유동성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증시의 양상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현재 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형성하는지가 향후 증시의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은 지금 움직임이 너무 없습니다. 오늘장은 지금 움직임이 너무 없고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없고요. 어제 장 이 시간대랑 비교를 해보면 더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오전부터 좀 계속 1시간이 지금 2시간째 좀 시장 보고 있었는데 좀 무브먼트가 있을 때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가 취득이 잘 되실 텐데 무브먼트가 너무 없어서 좀 기다리다 안 돼서 영상을 지금 방금 찍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봐서는 유동성이 조금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부족한 것? 유동성이 좀 부족한 것이 좀 거슬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움직이지 않는 게 뭐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점을 잡기가 오늘 조금은 좀 까다로운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아직은 매매 시점은 못 잡고 있고요. 오후에 1차적으로 덤벼는 볼 텐데 아직 그 부분도 제가 확고하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방향성이 어려운 건 아니고 움직이지 않아서 고생할까봐 좀 천천히 가져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언제든지 기회가 열려 있고요. 또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깔끔하게 접근하면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둘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 자료들 받아보고 싶으시면 화면 하단부에 있는 텔레그램 주소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는 브리핑 자료들, 그 외의 내용들은 없습니다. 브리핑 자료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